자, 정부 보고서 중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의 제2구 순서입니다. 7번째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랑시 굴 사건이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48년 12월 3일 인민유격대 100여 명이 세화리를 습격하여 학교와 민가 150채를 방화하고 48명을 살해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뒷날 민, 군, 경 합동 토벌 과정에서 굴을 발견하고 굴에서 나와 자수하도록 수차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입구에 건초를 놓고 불을 질러 11명이 질식사한 사건, 그것이 바로 다랑시 굴 사건입니다. 제주경찰서의 보고와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 직후 남로당 구자면 당책 정권 수의 조치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굴에 있던 사람들은 정권수의 휘하에서 철창을 가지고 기본적 경비를 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통신연락, 보급,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맡았던 공비들이었다는 점은 당시 인민유격대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이들 일당이 구자면 종달리 김호준을 납치 살해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유류품 중에는 철창, 대검, 철모, 탄띠, 군화, 도끼 등이 발견된 점. 넷째로 정권수의 지시에 따라 그 부하가 사건 직후 동굴에 임하여 신원 확인, 사체 정리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봐 다랑시 굴이 인민유격대 근거지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량한 민간인이 피난해 있는 것을 군경이 학살한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도 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 재앙경우회 제주도 지부 회장 JMC 이 문제를 1차 정부 보고서 수정 의견으로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필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편협한 확정 편향주의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제주도 지부 회장 지부에서 다른 단체 참여 단체들이 그 당시에 그 제출한 것이 2003년 7월 9일입니다. 이런 수정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 2003년 7월 9일 노무현 정부 시절 때인데, 자, 8번째입니다. 계엄령 불법성에 대해 11쪽이나 11페이지에 걸쳐서 중언부언하였습니다. 물론 계엄기간 중에 무관 죽음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만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했고 관보에 게재했으며 사법부도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을 불필요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계엄령 불법성에 대해서 무려 11쪽에 거쳐서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질질. 계엄령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11페이지 쪽에 걸쳐서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합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왜곡했는데 집필진이 정부 보고서 작성자라는 막중한 책임의식 없이 개인 보고서 쓰듯 작성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의 판결문에 동계엄 선포 행위는 합법적 조치였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합법적 조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신상준 박사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차 반복하지만 건국 초기 혼란상을 도외시하고 현재의 잣대로 당시 상황을 재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지구 계엄령 발령 이전 상황 일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8년 4월 3일 4.3 사건이 발발했죠. 또 4월 15일 남로당 제주도당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4월 19일에서 5월 5일간의 3주에 걸쳐서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차 북한을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김익렬, 김달삼과 기순 협상을 벌였고 또 5월 6일입니다. 제9연대장 김익렬과 박진경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5월 7일에 남로당 중앙당 오르그가 내도를 했고 3일 후에 김달삼 5.19 회담에 모종의 작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월 10일 총선일이죠. 김달삼과 5.19 회담 했고 정보를 교환하고 무기 공급, 국경의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출병 추진, 또 박진경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5월 21일입니다. 구현대 장병 41명이 개인 비행기와 실탄 5,600발을 가지고 집단 탈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22일 구현대 탈영병 41명 중 20명이 검거되었는데 소총 19정과 실탄 3,500발을 회수했습니다. 6월 18일 박진경 대령 암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임한 지 1개월 12일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다가 죽었죠. 권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자는데 8월 2일 김달삼 등 4.3 주동자 제주를 탈출하여 월북을 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10월 19일 여수 순천 제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10월 24일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11월 2일 대구 6연대 1차 반란 사건이 터졌고 11월 17일 제주지역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건국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신생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11구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24일 이덕구가 선전포고를 하는 등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엄법이 없으니 부득이 헌법 부칙을 적용 일제히 법령을 운영한 조치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예컨대 건국 당일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이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형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잘못된 점입니다. 정부 보고서의 잘못된 점 9번째. 4.3 주체 세력은 축소되고 인명피해는 과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장대라는 인민유격대 수는 주동자 김봉현이 3,000명이라고 밝힌 사실이나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서 4,000명의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을 뻔히 알면서도 500명으로 축소한 반면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쌍방 15,000여 명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5,000에서 3만 명으로 과장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정설로 고착화가 되었으며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기가 차죠. 주동자들이 3,000, 4,000인데 500명으로 축소됐고 인명피해는 15,000 정도인데 25,000에서 3만 명으로 과장됐다 하지 않습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남로당은 수도 4.3 사건 당시 5,000에서 6,000명, 그 직후 초여름경에는 좋기 3만 명에 이르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의 책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자료에도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12.3%인 1756명을 끔찍하게도 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가 남로당의 잘못은 축소하고 군경 토별대의 잘못은 사실 이상으로 부풀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쌍방인명 살상 행위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이며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평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부 보고서라면 토벌대와 인민유격대 간의 충돌이므로 보고서 지면 배분도 양과 내용면에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기준하더라도 토벌대에 의한 피해자 1955명 17.8%, 무장대에 의한 피해자 1764명 12.6%이므로 이 비율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토벌대의 잘못은 130쪽 97%, 인민유격대 잘못은 4쪽 3% 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보 보고서가 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